2021년 1월 3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 7대 변수, 백신, 패권 경쟁, 바이드노믹스 쌍순환 전략. 한국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7대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 경쟁 상시화, 유럽 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 심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등입니다. 한은은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 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인구 데드 크로스 본격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5,184만 9,861명보다 0.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나 감소했습니다.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 증가한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인도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 매각 다음 달까지 마무리. 3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파원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지난 1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지분을 두고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일명 ARS를 허용했고 연기 날짜가 2월 28일까지라서 투자자와 거래를 성사할 때까지 2달이 있다. 쌍용차 노조가 ARS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현재 75%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자동차 업계, 고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 시장 크게 위축될 것 우려. 6천만 원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올 초부터 삭감되며 완성차 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종이 갈수록 고가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0원이 되거나 삭감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과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6천만에서 9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대당 1천만 원을 웃돌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코스피 시총의 25%는 삼성전자.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4.42%로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2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스피 200에선 전체 시가총액의 33.31%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장 내 점유율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4%를 넘긴 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폭락장이 나타난 지난 3월 19일엔 26.11%까지 상승했습니다. 삼성이어 하이닉스도 디램 투자 속도 조절. 글로벌 디램 시장을 이끄는 두 업체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내년 이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내년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올 하반기 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반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비대면 수요로 3.31달러까지 올랐던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하반기 들어 다시 연초 수준인 2.85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발생한 디램 업계 3위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정전 사태 등으로 새해부터 시장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가 견인할까?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94억 6천만 달러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9월 화웨이의 긴급 주문 영향으로 기록한 95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며 2018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로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 경쟁에 따라 모바일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시설의 정전 사고는 디램의 재고 확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Q&A 명칭 신경전. 삼성 LG 전쟁 또 벌어지나. LG전자는 이달 11일 개막하는 국제전자박람회에 앞서 지난해 말 미니 LED TV를 선공개하면서 그 명칭이 Q&A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LG전자는 Q&A라는 명칭에 대해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합친 새로운 색상 표현 기술을 적용한 미니 LED TV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Q&A라는 이름은 삼성전자의 LCD TV인 QLED와 철자가 한 글자만 다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Q&A와 동일합니다. LG가 미니 LED TV를 Q&A로 명명 발표하자 삼성의 불편한 기색이 감지됩니다. 아이폰 12 이 정도 일줄은. 삼성폰 10년 만에 점유율 20% 붕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0% 벽을 돌파한 뒤 줄곧 20에서 30%대를 차지해오던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5세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12 돌풍의 타격을 받으며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아이폰 12가 5G 시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0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9.5%로 전망했습니다. 그 뒤를 애플 15.5%, 화웨이 14.4%, 샤오미 11.8%, 비보 8.5%가 있습니다. K배터리 전기차 본격화 타고 2021년 날아오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3사의 배터리 부문은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고 삼성 SDI 배터리 부문도 분기 기준으로 처음 흑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가 많다는 점은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주잔고는 LG에너지솔루션이 160조 원, 삼성 SDI가 60조 원, SK이노베이션이 50조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확보한 물량으로 완성차 업체 일정에 따라 아직 생산하지 않은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전기차 시장이 빨리 확대되면서 앞으로 수주 물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BMW, 벤츠,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3사도 올해부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기차 비중을 더욱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배터리 3사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유증 납입 연기, 소송. 연말 올빼미 공시 기승.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시 폐장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악재를 밝히는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 기업 소리바다는 지난달 31일 YJ코퍼레이션과 맺은 60억 원 규모의 3중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 판매 및 구매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IC카드 업체인 엑스퀘어는 증시 폐장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장마감 후인 오후 6시 58분에 황사 방역용 마스크 공급 계약 일부 해지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2% 육박 대출 너무 빨리 늘었다.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며 적극적인 예수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평균 금리는 전달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9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1.65%로 떨어진 후 4개월 만에 0.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기존 110%에서 100%로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사실상 대출 1억 원을 하려면 1억 원 수준의 예수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G 가입 부진하자. 통신사 고가품 공시지원금 잇따라 상향. 통신사들이 연말 연초 폰 교체 대목 시기에 프리미엄 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상향하며 가입자 유치에 손발을 걷어붙였습니다. 3일 휴대폰 지원금 공시 사이트인 스마트 초이스에 따르면 LG U+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갤럭시 S20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짠물 지원으로 유명한 아이폰의 통신사 지원금도 띄었습니다. LG U+는 지난달 19일 아이폰 12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2만 9천 원에서 43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올해 코로나 터널 뚫고 세계로 뻗어간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파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일에서 12월 연속 하반기 경제 반등에 성공한 한국 수출이 올해에도 이 같은 기세를 거침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감소하며 주요국 수출도 동반 부진한 가운데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글로벌 교역 감소와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본 한 해였다는 평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올레드, 진단키트, 친환경차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연간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낸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중국 3대 통신업체, 뉴욕 증시 퇴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의 3대 통신회사가 새해 미국 뉴욕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저녁 성명을 내 1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 52시간에 월급 100만 원 줄어. 배달 알바, 내몰리는 중기 직원들.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월급이 30%나 줄었어요. 음식 배달이라도 뛰어야죠. 서울의 한 특수강 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인 이상이라 이미 직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A씨의 경우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료들도 생계 걱정에 대리운전이나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투잡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2만 4천여 개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0미닛 경제뉴스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올해는 꼭 부자 되세요.